오빠 여동생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 편. 먼저 남자의 여동생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예요. 남자가 거실의 지정석에 대자로 누워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욕실에 씻으러 들어간 여동생의 전화가 부르르르 떨기 시작해요. 남자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 전화 받듯 받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가 누구냐고 묻자 웬 남자놈이 말을 더듬으며 대학교 같은 과 친구래요. 같은 과 친구가 무슨 일로 오밤중에 전화를 하냐며 다그치자 죄송하다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요. 남자가 전화기에 대고 얌마 이놈의 시키가 전화를 지 맘대로 끊어 하며 소리를 질러대는데 욕실에서 여동생이 후다닥 달려와 전화를 뺏고는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냐며 펄펄 뛰더니 방으로 들어가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요. 순간 엥 하며 남자의 머릿속에 비상경보가 발령돼요. 드디어 올게 오고야 만 거예요. 갓 대학에 입학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여동생에게 남자친구 놈팽이가 생긴 것 같아요. 심증을 붙인 남자가 여동생 방문을 열고 들어가 다짜고짜 물어요. 너 남자친구 생겼지? 그러자 여동생이 흠칫하더니 남친이 생기던 말던 오빠가 뭔 상관이냐며 관심 끊으래요. 반응으로 보아 남친이 생긴 게 확실해요. 흥분한 남자는 뭐하는 놈이냐, 몇 살이냐 등등 수많은 질문을 쏟아부어요. 그러자 개념을 상실한 여동생이 그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다며 노코멘트 작전을 펼치며 남자를 방에서 밀어내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남자가 얼마나 사악하고 음흉한 동물인지 알지도 못하는 산꼬맹이 주제에 오라비의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남친을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남자는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형순이 남자친구 생겼대 하며 일러 바쳐요. 그런데 엄마는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난리냐요. 어느새 밖으로 나온 여동생이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위기감을 느낀 남자는 엄마에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남자 하나 잘못 만났다가 인생 망가진 여자들이 일렬종대로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주변 김 모양, 박 모양의 막장 사례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며 온갖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퍼부어요. 그러자 엄마도 위기감을 느낀 듯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며 발을 동동 구르세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어떤 놈인지 안다며 여동생에게 남자친구와의 3자 대면을 주선하라고 압박해요. 여동생이 싫다고 바락바락 대들어요. 엄마를 등에 업은 남자는 그럼 앞으로 네 통금 시간은 오후 10시가 될 것이며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이 무척이나 피곤하고 불행해질 것이라고 협박해요. 그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한 동생이 3자 대면을 주선하겠다 선언해요. 드디어 여동생의 남자친구 놈팽이를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남자는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언짢고 인상이 써져요. 여동생은 불안한 표정으로 잘해줘라. 괜히 이상한 소리하면 가만 안 놔둔다며 찡얼대요. 여동생이 남자친구 놈팽이의 편을 들 때마다 남자는 점점 더 삐뚤어져 가요. 남자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이 자리에서 박살을 내고 말리라 다짐해요. 그때 훤칠한 남자놈이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와 인사를 꾸벅해요. 이 녀석이 순진한 내 여동생을 꼬신 놈팽인가 봐요. 얼굴이 기생 오래비처럼 반반한 걸 보니 여자들 꽤나 울렸을 것 같아요. 첫인상부터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놈팽이에요. 이럴 땐 초장에 기를 죽여놔야 해요. 남자는 인사도 받지 않은 채 다짜고짜 내 동생 어디가 좋냐, 왜 좋냐, 이유가 뭐냐 하며 따지듯 물어요. 그러자 기생 오래비가 여동생의 발랄하고 착한 성격에 반했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며 진심으로 여동생을 좋아하고 있으니 교제를 허락해달래요. 기생 오래비가 말도 잘해요. 말 잘하는 놈 치고 바람둥이 아닌 놈을 못 봤어요. 남자는 정작 가장 궁금한 내 동생 손은 잡았냐, 뽀뽀는 했냐 라고 묻고 싶지만 차마 감당하지 못할 답변을 듣게 될 것 같아 꾹꾹 참아요. 남자는 다음 단계로 술을 먹여보기로 해요. 남자란 술을 먹어야 본성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무조건 원샷을 외치며 술을 마구 먹여요. 시간이 갈수록 남자는 점점 술 기운이 올라 혀가 꼬여가는데 기생오래비는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기생오래비가 말도 잘하고 술도 말술이에요. 술을 마시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래야 인간다운 맛이 있는 건데 얜 글렀어요. 더욱 맘에 안 들기 시작해요. 여동생이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 집으로 고고싱 하래요. 남자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여동생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해요. 여동생이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냐며 땡깡을 부리는데 기생오래비가 눈을 찡긋하며 괜찮으니 나가 있으라고 하자 군소리 없이 나가요.
저것이 피와 살을 나눈 오래비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기생 오래비 말은 잘 들어요. 뚜껑이 열린 남자는 더욱더 포악한 인상을 지으며 자신이 얼마나 성질이 불같으며 여동생에게 손가락이라도 까딱했다간 공포의 족발당수를 날릴 거라는 협박을 해대요. 기생오래비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믿어달래요. 남자는 만약에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고 물어요. 그러자 기생오래비는 믿고 허락해 주실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대요. 기생오래비가 말도 잘하고 술도 말술에 고집까지 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한 군데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놈은 분명히 여동생의 가슴에 피멍들게 할 놈이에요. 남자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를 외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자 마침 들어오던 여동생이 자신은 남자친구와 얘기 좀 하고 들어가겠대요. 남자는 그런 씨알도 안 먹힐 소린 달나라가서 하라며 여동생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고고싱해요. 남자가 여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가 달려와 어떻게 됐냐고 물으세요. 남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며 여동생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여동생은 그게 무슨 소리냐, 남자친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이유를 대라며 펄펄 뛰어요. 남자는 남자만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수상하고 멜랑콜리한 느낌이 바로 그 이유라 설명해요. 여동생이 그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요. 남자는 여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니까 잠자코 오래비의 명에 따르는 것이 좋을 거라 협박해요. 남자는 굳이 헤어지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통금 시간은 10시, 친구들과의 여행 금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외박 금지, 만약 MT를 가게 될 경우 교수님의 친필 사인을 받아와야 한다는 세부 규칙을 발표해요. 여동생은 이런 법이 어딨냐, 오빠가 뭔데를 외치며 엄마에게 제발 오빠의 만행을 멈춰달라 매달려요.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엄마가 난감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세요. 남자는 눈에 잔뜩 힘을 주고 여기서 물러나면 딸의 인생이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요. 그러자 엄마는 이 일은 모두 남자에게 이리마니 알아서 하라고 주랭랑을 놓으세요. 열이 머리끝까지 뻗친 여동생이 다신 오빠와 말도 하지 않겠다며 이를 뿌득뿌득 갈더니 방으로 들어가요. 남자는 저 철없는 것에게 한동안 원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흉흉한 세상에서 여동생을 지켜내고야 말리라 다짐해요. 언젠가 여동생도 오래비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음은 여자의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예요. 늦은 밤 친구들과 놀던 여자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깜짝이야. 오빠가 집 앞에서 서성이며 전화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오빠의 통화를 방해하지 않기로 하며 살금살금 오빠의 뒤로 다가가 통화 소리를 엿들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나. 평소 여자에겐 무뚝뚝하던 오빠가 애교 장렬 목소리로 사랑해 쪽쪽쪽을 연발하며 애정 표현을 날리고 있어요. 요즘 들어 부쩍 늦은 귀가를 하고 전화가 오면 방문을 닫고 멋을 부리는 게 수상하다 했는데 여친이 생긴 거예요. 전화를 끝낸 오빠가 여동생을 발견하더니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 자빠져요. 여자가 딱 걸렸다, 솔직히 말해라 하며 꼬치꼬치 개묻기 시작해요. 그러자 오빠는 귀찮다며 여자를 밀어내요. 여자는 오빠가 그렇게 나오면 할 수 없다, 당장 집으로 고고싱해 엄마 아빠에게 소문낼 것이다 하며 오빠를 협박해요. 오빠가 원하는 조건을 말하래요. 여동생은 여자는 여자가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며 오빠 여친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해요. 오빠와의 극적 협상을 타결했어요. 드디어 오빠 여친과의 만남일이에요. 여자는 자신은 드라마에 나오는 못돼 처먹은 시누이들처럼 오빠 여친이라고 무조건 트집 잡고 구박하는 그런 여자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때 오빠가 여친과 손을 잡고 나타나요. 여자는 벌떡 일어나 조선천지 이렇게 착한 시누이감이 없다는 듯 착한 표정과 상냥한 목소리로 세팅해요. 그 후 여자는 빛의 속도로 오빠 여친을 스캔해요. 평범한 외모의 상냥한 표정,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는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로 하며 모자란 우리 오빠를 만나주셔서 언니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등등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쏟아부어요. 이때 오빠 여친이 급 당황을 하며 자기는 여자보다 3살이 더 어리다며 말 편하게 하시래요. 헐, 만약 오빠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여자는 여자보다 3살이나 어린 지지배에게 언니를 붙여 불러야 할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주 불쾌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이때 식당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와요.
여자가 메뉴를 고르려는데 오빠가 여자가 받으려던 메뉴판을 빼앗아 지 여친에게 들이대더니 우리 애기 먹고 싶은 걸로 시키래요. 여자에게는 맨날 야, 돼지야, 멍청아 라고 부르던 오빠인데 자기 여자친구에게는 애기야, 자기야를 남발해요. 뭐 저런 가식적인 시기가 다 있나 몰라요. 몹시 불쾌해요. 이때 오빠 여친이 평소에 오빠가 입에도 안 대는 풀떼기 샐러드를 주문해요. 여자가 오빠 야채 안 먹잖아 말하려는 순간 오빠는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며 여친이 원추하는 샐러드를 주문해요. 평소 여자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피자를 시키고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치킨을 시키는 오빠였는데 여친 말은 고분고분 잘도 들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시츄에이션이에요. 음식이 나왔어요. 평소에 여동생 거라면 다 뺏어 먹던 꿀꿀이 오빠가 음식을 자기 입으로 넣기도 전에 여친의 입에 넣어주며 맛있냐고 물어요. 그러더니 입까지 닦아줘요. 여자는 오빠의 여자친구가 비호감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자세히 보니 저 지집에 미래의 시누이감 만나러 온다는데 화장도 좀 진한 것 같고 손톱 색깔도 너무 진한 것 같아요. 날라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옷도 좋은 것 같고 가방도 명품이에요. 저런 여자랑 살았다간 우리 오빠 등골 빠지기 십상이에요. 이때 오빠 여친의 손목에 블링블링 시계가 보여요. 저 시계는 여자가 생일 선물로 오빠에게 사달라고 3박 4일을 조르고 조르던 그 시계예요. 여자의 눈빛을 눈치챈 오빠 여친이 이 시계 이쁘죠? 오빠가 100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라는 자랑질을 해요. 동생이 사달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여친에게 사준 것이에요. 여자는 여친에게만 잘해주는 오빠도 힘들게 돈 버는 우리 오빠에게 선물을 뜯어내는 오빠 여친도 왕 바보 똥개 비호감이라 느껴요. 오빠 커플과의 만남을 마친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엄마가 어디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씩씩대냐 물어요. 오빠와는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지만 가족끼리 비밀을 만드는 것은 불효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여자는 엄마에게 오늘 오빠 여친을 만났다 폭탄 발언을 해요. 충격을 받은 엄마가 어때 보이냐, 뭐하는 애냐, 성격은, 얼굴은, 키는 등등 폭풍 질문을 쏟아부어요. 여자는 아주 솔직하고 객관적인 평가만을 해주기로 하며 오빠 여친에 대한 뒷담화에 꽃을 피워요. 이때 오빠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혜인이한테 다 얘기 들었다며 엄마도 한번 만나자고 달려들어요. 오빠가 여자에게 분노의 레이저를 쏘아대요. 그러더니 얘기 좀 하자는 엄마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버려요. 여자에게 빠지더니 엄마도 몰라보고 뭐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오빠가 다 있나 몰라요. 막상 오빠가 여친이 생기자 기분이 별로예요. 오빠도 믿고 오빠 여친도 미워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우연히 옛 애인을 만났을 때 편. 먼저 남자가 우연히 옛 애인을 만났을 때예요. 퇴근을 하던 남자가 부모님 드릴 간식을 사기 위해 빵집 앞에 차를 멈춘 후 내려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오 마이 갓. 남자와 결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랫동안 사귀다 남자의 불투명한 미래가 부담스럽다며 떠난 옛사랑이에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결혼은 했을까 안 했을까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존댓말을 해야 하나 반말을 해야 하나 그냥 갈까 말까 수백 번을 고민한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 말해요. 저기요. 남자를 발견한 여자가 경기를 하듯 놀라더니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반갑대요. 괜히 아는 척했나 봐요. 어색함을 덜기 위해 잘 지냈냐, 옛날 그대로다, 멋있어졌다 등등 뻔한 덕담을 주고받아요. 그때 흑투성이 사내 아이가 달려와 엄마 하며 여자에게 안겨요.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며 소개를 해줘요. 그럼 그렇지 결혼했나 봐요. 그런데 옛사랑의 아이를 보자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때 만약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에 남의 아이 같지 않아요. 남자는 괜히 호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 건네며 이걸로 깎아 사 먹어 하며 뜬금없이 돈 자랑을 해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아이에게 인심도 쓰고 나 지금은 좀 잘 나간다는 표현까지 해냈어요. 여자는 난감해하며 애한테 왜 그렇게 큰 돈을 주냐며 타박하지만 돌려주진 않아요. 그때 아이가 아빠 하며 웬 남자에게 달려가 안겨요.
무릎이 늘어난 추리닝에 머리에 까치집을 지은 백수포스 만땅의 저 남자가 바로 옛 애인의 남편인가 봐요. 옛 애인이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며 돌아서요. 남자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옛사랑과 이별해요.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또 어디서 넘어졌길래 옷이 이 모양이냐. 니 빨래하다 늙어 죽겠다. 당신 그 추리닝 입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하며 투덜대요. 폭풍 잔소리가 자연스러운 걸 보니 완전 아줌마 다 됐어요. 젊은 시절 거침없이 잘 나가 남자를 뻥하고 차버렸던 옛사랑이 영락없는 아줌마가 된 걸 보니 씁쓸해요. 가만 보니 피부도 거칠어지고 얼굴 표정도 어두운 게 사는 게 힘든 모양이에요. 나버리고 갔으면 좀 잘 살 것이지 싶어 안쓰럽기까지 해요. 거기다 남편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니 그닥 잘난 사람은 아닐 거란 확신이 드는 동시에 묘한 승리감도 들어요. 아마 여자도 나 같은 남자를 놓친 걸 평생 후회할 거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해대며 가던 길을 가요. 다음은 여자가 우연히 옛 애인을 마주쳤을 때예요. 여자가 1박 2일 폭풍 밤샘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있어요. 어제 퇴근을 못해 머리는 찰지게 떡져 있고 옷도 못 갈아입은 청바지에 운동화 바람이에요. 여자가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너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며 데리러 오라고 굽실거리는데 남친은 길이 막혀 안 된대요. 그런데 이때 3년 전 뜨거운 연애를 했다가 남자의 앞날이 깜깜한 것 같아 이별을 했던 과거의 남친이 여자를 보며 배시식 웃고 있어요. 이런 마주침은 이 남자와 헤어지던 순간부터 언젠간 있겠다고 여자가 상상하던 것이었어요. 여자가 상상으로 연습한 시츄에이션은 시크하고 당당한 현대 여성의 포스를 풍기며 폭풍 워킹을 하며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여자와 헤어지고 한없이 찌질해진 남자가 보이는 것이에요. 이때 여자가 찌질해진 남자에게 다가가 쿨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를 본 순간 상상 연습은 뿅 하고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은 어디로 가고 여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 반발자국 물러서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머뭇머뭇 말까지 더듬어요. 이때 옛 남친이 환한 미소를 건네며 여자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요. 남자의 미소를 본 여자는 저 미소는 무슨 뜻인가? 혹시라도 나를 못 잊어서 아직도 날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져요. 다가온 옛 남친이 너 많이 변했다 라며 여자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스캔해요. 여자는 왜 하필 이렇게 꼬라지가 엉망인 날 이 남자를 만났을까 하늘이 원망스러워 머리만 계속 만져대요. 여자는 옛 남친에게 애써 쿨한 척하며 요즘 잘 지내?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옛 남친이 명함을 꺼내 건네줘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하나 봐요. 명함을 보는데 전무예요. 운이 좋아서 고속 승진을 했대요. 여자는 그럼 결혼은? 이라고 물어요. 1년 전에 했대요.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와요. 여자는 이때 본능적으로 여자와 이별한 지 얼마나 있다가 그 여자를 만났나 계산해요. 이때 엄청난 고급 승용차가 서더니 어리고 섹시한 데다가 깜찍하고 상냥하기까지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려요. 그러더니 옛 남친에게 여보 래요. 순간 여자는 불륜이라도 저지른 듯 당황해요. 옛 남친의 부인이 누구셔?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옛 남친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옛날 친구라고 대답해요. 옛날 친구라니 이시키야 넌 친구랑 뽀뽀하냐? 하고 따지고 싶지만 여자도 맞아요 친구예요 맞장구를 쳐줘요. 기분 참 더러워요. 옛 남친은 예쁜 부인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자의 눈앞에서 사라져요. 여자는 멀어져가는 고급 승용차를 보며 자책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내가 미친 삐리리지 어쩌자고 저런 엄청난 킹카를 놓쳤나. 조금만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같이 있었으면 저 고급 승용차도 고액 연봉을 받는 남자도 다 내 건데 저 여자 자리가 아니라 원래 내 자리인데 후회스럽게 한이 없어요. 이때 여자의 남친에게 전화가 와요. 이 철없고 눈치 없는 남친이 오늘 만나서 너가 좋아하는 닭발에 소주 한 잔을 쏘겠다고 으스대요. 대신 닭발만 쏘는 거야. 소주를 네가 싸야 된다. 여자는 무슨 닭발은 닭발이냐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닭발뿐이냐 어쩌자고 맨날 이 모양이냐
폭풍 짜증을 부려대요. 왜 죄도 없는 남친에게 신경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싸움에 끼어들었을 때 편. 먼저 남자가 친구들 싸움에 끼어들었을 때예요. 푹푹 찌는 열대야를 날려버리기로 맘먹은 남자가 뼈짱이와 도라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친구들과 통닭의 생맥주를 드링킹하고 있어요. 벌써 100번은 얘기했었지만 할 때마다 재밌는 고딩 시절 이야기, 군대 이야기, 여자 이야기 코스를 마치고 야구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북산 곰돌스의 광팬인 뼈짱이가 이번 시즌 우승은 북산 곰돌스가 분명하다며 방방 뛰어요. 그러자 약지 쌍돈스의 광팬인 도라이가 웃기는 소리는 지리산 반달곰 앞에 가서 하라며 비웃어요. 또 시작이에요. 니시키들은 야구 얘기만 했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친구들은 서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최강이며 상대방의 팀은 얍삽한 플레이로 일관하는 찌질이 팀이라 물어뜯어요. 남자가 이제 그만하라며 말려보지만 씨알도 안 먹혀요. 시간이 갈수록 두 친구의 대화는 격해져요. 네가 그런 팀을 좋아하니까 애인이 안 생기는 거다. 네가 그런 팀을 좋아하니까 3년째 백수인 거다. 이젠 야구와 상관없는 쪽까지 끌어다 붙이며 인신공격을 해대요. 결국 뼈짱의 입에서 쌍시옷 발음이 등장하고 닭을 찍어 먹던 포크를 테이블에 집어던져요. 그러자 도라이가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뼈짱의 멱살을 잡아요. 화들짝 놀란 남자가 친구들을 뜯어말려요. 분을 참지 못한 뼈짱이는 도라이와 의절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당황한 남자가 뼈짱이를 따라 나가 붙잡고는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이대로 가면 나도 너 안 본다 하며 협박해요. 그러자 뼈짱이가 멈칫해요. 남자는 멈칫한 뼈짱이의 손을 붙잡고 호프집으로 들어가요. 호프집으로 들어오자 도라이가 의절하자더니 왜 돌아왔냐며 뼈짱이를 다시 도발해요. 뚜껑이 열린 남자는 도라이에게 샤우팅 어택을 가해요. 뭘 잘했냐고 큰 소리냐.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된다. 넌 너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성격이 제일 문제다. 도라이가 살짝 찔리는 듯 쩝쩝거리기 시작해요. 더욱 흥분한 남자는 이번엔 뼈짱이에게 소리쳐요. 넌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고 다혈질이냐. 야구 때문에 친구랑 의절하는 게 말이 되냐. 넌 뻑하면 욱하는 그 더러운 성격이 제일 문제다. 뼈짱이가 살짝 찔리는 듯 쩝쩝거리기 시작해요. 친구들 나무라기에 탄력받은 남자는 싸운 친구들보다 10배는 더 흥분해 친구놈들의 단점을 마구 지적하고 훈계해대요. 초딩도 아니고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니들이 친구라는 게 창피하네. 언제쯤 사람 될래.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도라이가 남자를 노려보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요. 넌 뭐가 잘났길래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버럭해요. 도라이의 갑작스런 도발에 뚜껑이 열린 남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허허대더니 도라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뼈짱이가 화들짝 놀라 남자와 도라이를 뜯어말려요. 분을 참지 못한 남자는 도라이와 의절을 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남자가 씩씩대며 걸어가는데 뼈짱이가 달려나와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친구들끼리 왜 싸우고 난리냐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넌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제일 문제라며 남자의 단점을 마구 물어뜯어요. 성질이 뻗친 남자는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냐며 화를 버럭내요. 그러자 뼈짱이가 한번 해보자는 거냐며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요. 그때 도라이가 달려나와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남자와 뼈짱이를 뜯어말려요.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싸움이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지고 또 번지고 또 번지고 또 번지는 일이 허다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한숨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니까요. 다음은 여자가 친구들 싸움에 끼어들었을 때예요. 여자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브런치를 즐기고 있어요. 이때 친구 하나가 어젯밤 남친과 대판 싸웠다며 고민 상담을 시작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남친과 싸우는 이 지지배의 고민 상담이 지겹기는 하지만 지성인인 여자가 참기로 해요. 그런데 이때 너무 솔직해 가끔씩 큰 화를 불러오는 터프녀 친구가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면서 왜 안 헤어지냐. 안 맞는 사람끼리 오래 가봤자 시간 낭비다라는 폭풍 조언을 쏟아부어요. 예전부터 여자도 하고 싶은 말이라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 이 조언을 소심한 남친 싸움녀가 조언으로 받아들일 리 없어요. 여자가 숨을 죽이고 재빨리 남친 싸움녀를 스캔해요. 남친 싸움녀의 콧구멍이 벌렁거리며 열을 삭히고 있어요. 전쟁 버퍼링이 98% 완료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최대한 전쟁을 막기 위해 화제를 돌려보려 애써요. 그런데 때는 늦었어요. 남친 싸움녀가 도발을 시작하며
그러니까 네가 연애를 못하는 거다. 니까짓게 사랑을 알긴 아냐며 쏘아붙여요. 남친 싸움녀의 공격에 터프녀는 충고한 걸 가지고 왜 성질이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네 남친이 왜 너랑 싸우는지 알겠다는 막말을 퍼부어요. 마지막 막말에 상처받은 남친 싸움녀가 애써 눈물을 참아내고 3초가량 터프녀를 뚫어져라 노려봐요. 터프녀도 지지 않고 같이 노려봐요. 분노의 말싸움 끝에 남친 싸움녀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친구 싸움에 샌드위치가 된 여자가 어정쩡한 자세로 일어나요. 쫓아가자니 남친 싸움녀 편을 드는 것 같고 남아있자니 터프녀의 편을 드는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친구들과의 싸움이 찝찝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저 친구 둘이 절교를 한다면 우리 미녀 삼총사의 우정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이 우정이 깨져버리면 얼마 남지 않은 여자의 생일 파티도 산산조각 말짱꽝이 될 것이에요. 여자는 친구 화해시키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여자는 먼저 귀가 얇아 설득이 잘 되는 남친 싸움녀를 만나기로 해요. 남친 싸움녀는 터프녀 친구의 10년 전 막말까지 들먹이며 뒷담화에 꽃을 피워요. 이때 여자가 아니야 그건 다 너를 위한 이야기였어 라며 터프녀의 편을 든다면 남친 싸움녀와의 우정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에요. 여자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로 하며 남친 싸움녀가 열을 올리는 터프녀의 뒷담화에 맞아 걔가 좀 그런 면이 있지 하며 맞장구를 쳐줘요. 이렇게 해야 친구의 마음이 빨리 풀릴 것이고 하루빨리 화해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때 여자의 전화가 울려요. 오 마이 갓, 터프녀의 전화예요. 여자는 혹시 터프녀가 우리의 뒷담화를 듣고 있던 게 아닌가 사방을 살펴보며 눈치를 봐요. 누구냐고 묻는 남친 싸움녀에겐 엄마라고 뻥깐 다음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처럼 몰래 숨어 전화를 받아요. 터프녀가 뭐하고 있었냐고 물어요. 남친 싸움녀를 만났다고 하면 터프녀는 자신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자와의 우정도 영원히 안녕 빠이빠이 할 것이에요. 여자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하며 그냥 혼자 잠깐 나왔다고 뻥까요. 그러자 터프녀가 할 말이 있다며 잠깐 만나재요. 혼자 있다고 했는데 못 간다고 했다가는 여자가 남친 싸움녀를 만났다고 의심할 것이에요. 여자는 일단 오케바리를 외친 다음 남친 싸움녀에겐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뻥까기로 해요. 친구들 싸움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 바람둥이 양다리 뻥쟁이가 돼요. 여자가 터프녀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방금 전 남친 싸움녀와 배가 짜분하도록 스파게티를 먹고 왔지만 터프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또 스파게티를 먹어요. 여자는 또다시 터프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5시간가량 딸랑딸랑 애교를 피워주고 남친 싸움녀의 뒷담화에 맞아 맞장구를 쳐준 다음 녹초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친구 싸움에 등골 빠지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고 짜증이 나요. 그냥 극단적인 방법으로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진탕수를 먹여 눈물의 화해를 시켜볼까. 내가 더 성질을 내면서 아이들에게 겁을 줘볼까 하고 상상에 빠져들다가 둘이 화해하든지 말든지 상관 말고 따로따로 친구 관계를 유지할까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러요. 친구들 화해시키기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어요. 이때 여자에게 친구 모임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평소 죽고 못 사는 미녀 삼총사가 늘 함께 나가던 모임이었지만 이 지지배들은 서로 꼴보기 싫다며 안 나올 게 뻔해요. 여자는 혼자라도 나가 다른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어보기로 마음먹어요. 여자가 친구들 모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럴수 이럴수 여자는 여자의 눈을 믿기 어려워요.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다는 듯 서로를 헐뜯던 터프녀와 남친 싸움녀가 찰싹 붙어앉아 있어요. 이때 여자는 왠지 모를 신경질이 치솟고 외로움이 밀려오며 나만 왕따가 된 것 같고 쟤들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 한 것도 억울하고 화해했다고 나만 쏙 빼고 모임에 참석한 것도 얄미워요. 그렇게 바라던 친구 화해인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여자의 머릿속에 친구들과 나눴던 버라이어티한 뒷담화들과 하루 두 탕을 뛰며 놀았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모든 사실을 벌렸다간 여자가 왕따가 될 것이에요. 여자는 당장 모임으로 돌아가요. 지지배들 와 있었구나 하며 터프녀와 남친 싸움녀 사이에 엉덩이를 밀어넣어 앉아요. 여자는 절대로 여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루 종일 철저한 감시를 하기로 해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남녀의 전화 통화 방법 편.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친구에게 오늘 만나자는 용무의 전화가 걸려와요. 왜? 한잔할까? 어디서? 그때 거기. 콜. 남자는 동성 친구와 전화 통화 시 꼭 필요한 말 이외엔 하지 않고 웬만하면 1분을 넘기지 않아요. 아이씨. 다음은 여자의 전화 통화 방법이에요.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잡지를 보고 있어요. 그때 친구에게 만나자는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나야. 뭐해? 여자들은 만나자는 말을 꺼내기 전 뭐해 등등으로 일단 딴 곳으로 한번 새요. 나 책 보고 있어. 무슨 책? 새로 나온 소설책. 근데 무슨 일이야? 나 잠깐 볼일 보러 나가려고 하는데 넌 뭐 안 하고 전화해봤어? 그럼 만날까? 여자들은 전화 통화를 한 지 한참 만에 만나자는 용건이 나와요. 어디서 볼까? 글쎄. 너 어디서 보고 싶어? 그때 수빈이랑 갔던 그 케이크집 어때? 야, 맞다. 수빈이 잘 지내? 만날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또 옆길로 새요. 야, 너 몰랐어? 수빈이 남친이랑 헤어졌잖아. 어머, 웬일이야? 어머, 왜? 만나자는 전화를 했다가 수빈이의 남친이 수빈이의 친구 화영이와 바람이 났다는 걸 이야기하다가 아는 언니의 전 남친의 바람난 현장을 직접 목격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남자들은 원래 다 바람둥이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의 옛 여친이 너무 이뻐서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마친 후에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아무튼 지금 출발할 거지? 나 지금 씻고 바로 나갈게. 뭘 씻어. 그냥 모자 쓰고 나와. 야, 나 모자 못 써. 나 엄마가 트레이닝복 빨아가지고. 그때 산다던 그 트레이닝복 샀어? 나 그거 20% 세일해서 샀다. 진짜? 또 옆길로 샜어요. 출발 이야기를 하던 여자가 엄마가 빨래를 돌려 입지 못하게 된 신상 트레이닝복 이야기를 하다가 신상 구두, 모자, 메이크업 방향과 요즘 세일 중인 백화점 이야기에 덧붙여 올여름 SS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한 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너 뭐 타고 올 거야? 나 지하철. 야, 맞다. 나 지하철역 근처에 진짜 이쁜 구두집 찾아놨거든. 또 옆길로 샌 여자들이 20분 후 본론으로 돌아와요. 어쨌든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만나서 하자. 여자는 동성 친구와 만나자는 간단한 용건을 전하는데 1시간을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아요. 이렇듯 남자와 여자는 전화 통화법도 너무나 다른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다른 대화법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통화할 때 일어나는 상황을 준비해봤어요. 남자에게 여자친구의 전화가 걸려와요. 여보세요? 응, 나야. 왜? 뭐가 왜야? 내가 무슨 용건이 있어야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그건 아닌데. 나 오늘 회사 일찍 끝나서 기분 좋아서 데이트하자고 전화했는데. 그래? 그럼 오늘 만날까? 홍대 어때, 홍대? 맞다. 홍대에서 내가 되게 예쁜 원피스 봤거든? 근데 살짝 파여가지고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거 사러 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홍대에서 만나 안 만나? 아니 왜 신경질이야? 아니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렇지. 뭐? 쓸데없는 소리? 그래, 쓸데없는 말 많이 해서 전화비 많이 나오는 나랑 헤어지고 전화로 용건만 간단히 하는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헤어져. 길 걷기 탐구 생활. 먼저 남자의 길 걷기 방법이에요. 남자가 티셔츠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서요. 남자는 무조건 무표정으로 직진이에요. 머릿속엔 어떤 루트를 선택해야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가밖에 없어요. 그때 마의 교차로가 나타났어요. 남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서면 늘 머리가 터질 듯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대각선의 위치로 가기 위해 직진해서 좌회전을 할 것인가, 좌회전해서 직진할 것인가예요. 이땐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의 전멸 순서를 머릿속으로 일사불란하게 계산한 후 단 1초라도 먼저 갈 수 있는 쪽을 선택해요. 신호의 순서를 봐선 직진한 후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약 10초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찍 도착하면 상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남자는 길을 걸을 때 목적지의 1분 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나 여자는 달라요.
여자가 일주일 전 찐뽕에 넣고 고민하던 원피스를 사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걷던 여자가 횡단보도 갈림길 앞에 섰어요. 매장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과 상가가 많은 돌아가는 길, 선택의 기로예요. 지름길은 빠르긴 하지만 인적이 드물어 무섭고 가게가 없어 심심해요. 여자들은 좀 돌아가더라도 사람도 많이 다니고 가게도 많은 길을 선택해요. 한편 남자는 드디어 상가 거리에 도착했어요. 여기저기 삐까뻔쩍한 상점들이 가득하고 사람도 많고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남자는 괜한 짜증이 몰려오고 인상이 써져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는 게 보여요. 남자는 쿨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빙 돌아 재빨리 통과해요. 뭘 하는지 살짝 궁금하긴 하지만 뭔지 알아보고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귀찮기 때문이에요. 여자 역시 상가거리에 진입했어요. 여자는 블링블링 상가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눈빛에 생기가 돌며 에너지가 샘솟아요. 여자는 쇼윈도에 전시된 여름 신상 아가들을 꼼꼼히 구경해요. 매일 지나치는 거리인데도 여자에겐 매일이 새로워요. 이때 문 닫은 가게도 보여요. 모두 돌아선 마네킹들을 보자 꼭 저 옷을 보고야 말겠다는 듯 까치발을 하고 쇼윈도 안을 살펴봐요. 여자는 나중에 저 가게가 문을 열 때 기필코 들어가 볼 것이라 마음먹어요. 여자는 거리를 걸으며 자신을 비출 수 있는 유리만 있으면 무조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요. 화장 상태, 헤어스타일, 자신의 몸매를 체크하며 다른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쳐다볼까 생각해요. 이때 저 멀리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길게 늘어선 줄을 보자 궁금증이 샘솟아요. 뭔가 좋은 일이 확실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 줄을 선 다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서 있냐고 물어요. 한참 줄을 기다린 끝에 집 주소와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면 화장품 샘플을 나눠주는 행사란 사실을 깨달아요. 여자는 이벤트 용지를 기입하고 선물을 챙겨 들어요. 한편 상가 거리를 걷고 있는 남자는 축지법이라도 쓴 듯 빠른 속도로 옷가게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의 발길을 잡아붙드는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뒤태 이쁜이가 나타난 거예요. 남자의 발걸음은 저절로 느려지고 자동으로 이쁜이와 보폭을 맞춰 걷게 돼요. 뒤태 이쁜이의 앞태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 돼요. 남자는 서서히 속도를 내 뒤태 이쁜이를 앞질러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쁜이를 앞지른 후 걸음을 멈추고 길을 헤매고 있는 시민으로 빙의해 아, 나 도대체 어디야? 하는 페인트 혼잣말을 내뱉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앞태를 확인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역시나 뒤태 미인일 뿐이었어요. 차라리 확인이나 하지 말 것을 맘상한 남자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뒤태 이쁜이에게 소모한 시간이 아까워 죽을 지경이라 발걸음은 더욱 빨라져요. 한편 여자는 거리에 지나다니는 예쁜 여자들을 관찰해요. 이 여자 저 여자를 살펴보다 저 여자 다리 예쁘네. 나도 저 여자처럼 머리 스타일을 바꿀까? 저 여자 입은 옷은 어느 브랜드일까? 쫓아가서 물어보면 많이 이상할까? 생각해요. 여자에겐 지나다니는 모든 행인들이 마네킹이나 쇼윈도와 다름없으니까요. 한편 남자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옷가게에 도착했어요. 와우, 예상한 시간보다 약 5분이나 빨리 도착했어요. 남자가 옷가게로 들어가요. 약 3분 후 초스피드로 티셔츠를 구입한 남자가 가게를 나서요. 남자는 올 때 걸린 시간보다 단 1분이라도 단축하고 말리라 다짐하며 또다시 무표정으로 직진하기 시작해요. 한편 여자는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이나 걸려 도착했어요. 옷가게에 도착한 여자는 찐뽕한 원피스를 확실히 결정하기 위해 132종의 옷을 더 구경한 다음 일주일 전부터 찐뽕한 원피스만 득템한 후 30분 만에 나왔어요. 여자는 원피스를 득템해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아까 급히 오느라 꼼꼼히 구경하지 못했던 가게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와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학년별 대학생 탐구 생활. 먼저 여대생 패션 탐구 생활이에요. 대학교 1학년 여대생은 무지하게 촌스러워요. 알록달록 옷으로 잔뜩 멋을 부리고 블링블링 액세서리들을 무진장 달고 있다면 1학년 100%예요. 1학년 여대생은 아직 화장이 서툴러 삐뚤빼뚤 엉망이고 하이힐에 적응을 못해 삐그덕삐그덕거리지만 풀 메이크업과 하이힐은 절대로 반드시 고수해요.
가방은 지갑과 컴팩트, 립스틱만 들어가는 핸드백을 고집하고 전공 서적은 자랑스럽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나 대학생이요를 뽐내요. 이것은 고딩 때 늘 꿈꾸던 대학생의 특권이니까요. 대학교 2학년 여대생은 한층 숙련된 메이크업 기술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을 찾아내 미모에 물이 올라요. 전공 서적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은 촌티 팍팍 1학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며 전공 서적이 쏙 들어가는 숄더백으로 가방의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해요. 하이힐은 신고 마라톤을 해도 될 만큼 익숙해져 이젠 운동화만큼 편하다고 느껴요. 대학교 3학년 여대생은 쌩얼로 버스를 탔다가 풀 메이크업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달인 경지에 이르러요. 하지만 대학교 3학년의 메이크업은 칙칙한 얼굴을 감추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에게 이뻐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대학교 4학년 여대생은 취업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화장과 패션 따위엔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꾸질꾸질 4학년도 180도 변신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졸업앨범 촬영 날이에요. 졸업앨범은 전국의 뚜쟁이 아줌마들과 대기업에 공급되는 매우 중요한 사진이에요. 전공 공부보다 더 열심히 연만 화장 기술을 폭발해 다시 태어나게 돼요. 다음은 여대생의 연애 탐구 생활이에요. 대학교 1학년 여대생은 대학만 오면 훈남 선배들이 줄줄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 오해였단 사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져 허우적대요. 이때 여자와 통하는 남자 동기와 멋모르고 사귀기 시작하면 CC라는 지울 수 없는 좋은 글씨만 떠안고 여름방학 이전에 이별을 맞이해요. 대학교 2학년 여대생은 연애사가 가장 버라이어티해요. 남친이 군대에 가버리고 외로움에 매일 눈물 짓다가 전역한 예비역 오빠와 다시 얼레리 꼴레리 되어 CC를 2번 했다고 손가락질 받는 일도 다반사예요. 대학교 3학년은 더 이상 남자를 학교에서 고르지 않아요. 이제 직장인 남자가 좋으니까요. 대학교 4학년은 연애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인연, 좋은 짝이 나타난다면 취업 대신 취집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봐요. 다음은 여대생의 술자리 탐구 생활이에요. 술자리의 입문기인 1학년은 개강 파티, 동아리 파티, 환영 파티 등등 에브리데이 술 파티 데이예요. 술자리에 가긴 하지만 쓰고 맛없는 술을 권하는 선배들이 불편하기만 해요. 이때는 자신의 주량을 몰라 한 잔 두 잔 주는 대로 받아 마시다가 늘 꽐라가 되어 질질질 집으로 돌아와요. 술자리의 전성기 2학년은 하루가 멀다고 후배들을 불러 모아 술을 먹어요. 맥주의 시원함, 소주의 쓴맛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애주가가 되며 후배들에게 참 인생을 가르치는 재미가 쏠쏠해요. 자신의 주량을 완벽히 파악해 기분이 좋을 때 멈추는 센스를 발휘하는 경지에 이르러요. 술자리의 정체기 3학년은 동기들이 휴학을 하거나 군대로 떠나 술자리가 뜸해져요. 그러다 동기 중에 군대 휴가를 나온 친구라도 생기면 자신의 주량을 잊은 채 마셔 달려를 하다 결국 꽐라가 되기도 해요. 이때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주사, 울었다 웃었다 하기, 옆사람 때리기, 이리저리 전화 돌리기 3당 콤보를 날리기도 해요. 술자리의 쇠퇴기 4학년은 아주 가끔씩 있는 술자리도 부담스러워 가기 싫어져요. 큰맘 먹고 술자리에 가더라도 건강을 생각해 꼭 먼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실 때 도움을 주는 견디셔를 복용하기도 해요. 완벽한 컨디션을 만들고 난 뒤 오늘은 잊고 마시자며 술잔을 기울이지만 마시고 또 마셔도 취업 걱정에 취하지도 않아요. 다음은 여대생의 성적관리 탐구 생활이에요. 대학교 1학년은 성적관리가 엉망이에요. 1학년 시절엔 수업보다 미팅, 소개팅이 더 중요해요. 땡땡이를 치거나 친구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빵꾸 내기 일쑤예요. 대학교 2학년은 조금씩 학점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하지만 1학년 시절 놀던 가락이 있는지라 도서관에 엉덩이를 붙이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저 F만 면하도록 수업에만 참석하는 정도예요. 대학교 3학년은 학점 관리에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1, 2학년 싸질러놨던 학사 경고와 F와 D 학점을 메꾸기 위해 1학기를 끝내고 계절 학기를 다니며 방학도 없이 공부해요. 대학교 4학년은 시간표 짜기의 달인이 돼요. 일주일에 2번쯤만 학교에 나오도록 시간표를 짠 다음 취업에 중요한 토익, 토플 공부, 봉사활동 점수, 모의 면접고사 준비, 대기업 인턴 정보를 긁어 모으며
하루하루 사회인이 되는 준비를 해요. 다음은 남자 대학생의 학년별 탐구 생활이에요. 대학교 1학년 남자. 대학에 들어온 즐거운 기분에 1학년 여자 동기들과 술 마셔요. 대학교 2학년 남자. 벌써 선배가 된 즐거운 기분에 1학년 여자 후배들과 술 마셔요. 대학교 3학년 남자. 군대를 제대한 즐거운 기분에 1학년 여자 후배들과 술 마셔요. 대학교 4학년 남자. 취업이 걱정되는 꿀꿀한 기분에 1학년 여자 후배들과 술 마셔요. 대학 MT 탐구 생활. 먼저 복학생 남자의 MT 탐구 생활이에요. 살짝 늘어난 면티에 주름방지 면바지, 검정 구두, 복학생 패션 풀세트를 장착한 복학생 군단이 학교에 도착해요. 그때 2학년 과대표 후배가 다가와 MT를 가는데 선배 마마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가문의 영광일 거래요. 복학생은 MT란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지만 우리 같은 노땅 끼어봐야 분위기만 망치니 니들끼리 신나게 놀고 오라고 쿨하게 거절하는 듯한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요. 그러자 2학년 과대표 놈은 아쉬워 죽겠다는 듯한 액션을 취하더니 냉큼 돌아서요. 저식히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분명해요. 그때 MT를 떠나는 후배들이 몰려나와 버스에 올라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상큼한 신입생들 속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치어리더 공연을 선보여 복학생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쁜이가 보여요. 후배들을 태운 버스를 보자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와요. 복학생이 용기를 내 말해요. 할 일 없으면 저녁에 MT 가서 후배들 술이나 사주고 올까? 그러자 복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 외쳐요. 그럴까? 이 시키들도 속으론 무지하게 가고 싶었던 게 분명해요. 하지만 곧바로 MT 장소로 향하진 않아요. 일찍 가봐야 축구, 족구, 피구 같은 귀찮은 행사만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맞춰 가기로 해요. 거기다 버스를 타고 가긴 복학생 체면이 깎이니 친구 녀석 아버지 차를 빼돌려 타고 가기로 해요. 저녁 무렵 복학생들이 자가용을 타고 MT 장소에 도착했어요. 복학생들을 발견한 후배들이 3초간 멈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닥 반갑지 않은 반응을 보여요. 뭐 이런 냉혈한 같은 시키들이 다 있나 몰라요. 분위기 반전을 위해 복학생들은 트렁크를 열고 비장의 무기, 소주, 맥주, 한아름 선물 세트를 꺼내들어요. 그러자 후배들은 순식간에 돌변의 환호성을 지르며 반겨요. 복학생들은 술보다 못한 존재인가 싶어 빈정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지만 치어리더 이쁜이를 봐서 참기로 해요. 간단히 저녁 식사를 마치자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장기자랑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 시간 복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상석에 자리 잡고 앉아 무게를 잡으며 조용히 술을 빠는 게 정석이에요. 괜히 후배들 노는데 끼어들어 주접을 떨었다간 졸업할 때까지 도라이 복학생 취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후배들의 뻔하디 뻔한 장기자랑이 시작됐어요. 전혀 안 비슷한 성대모사 퍼레이드, 전혀 웃기지 않은 상황극, 신입생의 댄스 잔치, 매년 빠지지 않는 여장쇼. 이놈의 장기자랑은 어째 시간이 지나도 맨날 그 나물의 그 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치어리더 이쁜이의 판타스틱한 공연이 시작됐어요. 쟤는 어쩜 저렇게 깜찍하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장기자랑이 끝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술자리가 시작됐어요. 그러자 고독한 하이에나 특전사 복학생이 치어리더 이쁜이 옆자리로 이동해요. 이제 치어리더 이쁜이에게 최대한 생각 있고 개념찬 남자라는 인상을 심어줄 시간이에요. 복학생은 모진 고초를 헤치며 살아온 역전의 용사로 빙의해 진정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은 무엇인가? 도전과 반항 정신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거라. 술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자기 개발에 힘써라. 등등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실천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상적인 삶에 대해 일장연설을 단행해요. 후배들은 저게 무슨 멍멍이 삼계탕 끓이는 소린가 하는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분위기는 싸해져요. 치어리더 이쁜이도 지루한 듯 하품을 하기 시작해요. 위기에 봉착한 복학생은 분위기 전환의 최고 필살기인 야자 타임을 제안해요. 그러자 후배들은 선배님한테 어떻게 반말을 하냐며 빼는 척하더니 급속도로 야자 타임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너 참 씁쓸하게 생겼다. 뱃속에 든 게 살이냐 튜브냐. 입냄새 쩐다. 양말 먹었냐. 등등
싸가지를 밥 말아 먹은 듯한 멘트를 마구 토해내요. 속에선 천불이 나지만 화를 냈다간 치어리더 이쁜이에게 성격 파탄자 선배로 찍힐 수 있기에 꾹꾹 참고 또 참아요. 복학생은 겉으론 재미있다는 듯 웃어대고 분위기도 맞춰주지만 속으론 살생부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연신술을 퍼마시던 치어리더 이쁜이가 해롱되며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어요. 복학생은 술 깰 겸 산책이나 하자며 치어리더 이쁜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요. 치어리더 이쁜이와 내과로 나온 복학생은 매너남으로 변신해 후배의 등도 두드려주고 얼굴에 부채질도 해줘요. 괜찮아? 이 정도면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선배로 기억해줄 것이라 확신해요. 이제 쐐기를 박을 시간이에요. 복학생은 뜬금없이 조약돌을 집어 물수제비를 뜨기 시작해요. 그러자 치어리더 이쁜이는 와 멋있다 하며 감탄해요. 이제 복학생은 매너도 좋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선배라는 인상까지 확실히 심어준 것이에요.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왠지 잠잠하다 했더니 치어리더 이쁜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잠들어 있어요. 김이 팍새버린 복학생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잠든 치어리더 이쁜이의 옆에 앉아 깰 때까지 기다리기로 해요. 잠에서 깰 때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치어리더 이쁜이는 복학생을 백마탄 왕자님이라 생각할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후배들이 치어리더 이쁜이를 찾으러 나왔어요. 눈물을 머금고 치어리더 이쁜이를 부축해 숙소로 들어가요. 숙소로 돌아온 복학생은 치어리더 이쁜이 후배를 눕힌 후 자신이 입고 온 남방을 덮어줘요. 매너라기보단 내일 아침에 일어나 자신을 챙겨준 게 복학생임을 알리기 위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숙소를 둘러보는데 완전 난리 났어요. 후배들이 사방팔방에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로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어요. 가만히 잠든 후배들을 보니 장난기가 슬슬 끓어올라요. 복학생은 매직을 꺼내들고 살생부에 등재된 후배들의 얼굴을 도화지 삼아 난을 치기 시작해요. 야자타임 때 심한 말을 했던 순서로 응징하기로 해요. 복학생의 뒤끝은 생각보다 길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일자 눈썹 만들기, 안경 씌우기, 코평수 넓히기, 오서방 만들기, 눈꺼풀 위에 눈 만들기 등등 다채로운 기술을 펼치며 혼자 낄낄대고 좋아 죽어요. 그림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새 술도 깨고 새벽이 밝아와요. 복학생의 미덕은 후배들이 깨기 전 사라지는 것이에요. 복학생은 동료 복학생들을 깨워 조심조심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온 복학생은 아침에 자신의 남방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이쁜이 후배를 떠올려요.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진 이쁜이 후배는 어젯밤 자신을 챙겨주고 물 수제비도 떠주고 남방까지 덮어준 로맨스가이 복학생을 기억할 것이고 사랑에 빠질 거예요. 복학생은 핑크빛 로맨스를 꿈꾸며 집으로 고고싱해요. 야, 가자! 다음은 신입생 여자의 MT 탐구 생활이에요. 신입생 여자가 난생 처음 합법적 외박 MT에 들떠 있어요. 여자는 MT에서 옛날부터 찐뽕해놓은 찐뽕 오빠와 로맨스의 꽃을 피울 것이라 마음먹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여자의 친구가 다가와 너랑 나랑 다른 그룹이 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어요. 여자는 재빨리 선배들이 정해준 MT조를 스캔해 찐뽕 오빠의 이름을 찾아요. 헐, 오빠도 여자와 다른 그룹이에요. 여자가 울상을 짓자 집행부 마녀 선배가 MT란 것은 에브리바디와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니 셔터 마우스하고 꾹 참으래요. 그래놓고 지들은 지들 친한 친구들끼리 짝짝꿍으로 붙여놨어요. 완전 치사빤스 똥빤스예요. MT 장소에 도착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짝피구래요. 여자는 내가 피구 선수도 아닌데 이 뜨거운 여름날 뭐하는 짓인가 싶어 짜증이 솟구쳐요. 그런데 이때 올레 여자의 짝꿍이 찐뽕 오빠가 되었어요. 짝피구는 당산 빠떼루고 10시간 짝 마라톤을 하라 해도 전혀 불만 없을 것 같아요. 피구가 시작됐어요. 여자는 여고 시절 불꽃슛을 날리던 피구왕 튼키였지만 오빠 보호 본능 자극하는 3단 콤보를 날려주기로 해요. 오빠의 허리를 잡는 대신 티셔츠를 잡아 수줍은 척하기, 깍깍 비명 지르며 무서운 척하기, 비틀비틀 공 피하며 연약한 척하기가 그것이에요. 지금부터 여자는 짝피구가 마음에 쏙 들어요. 이때 마녀 선배 불꽃슛이 여자의 얼굴을 발격해요. 찐뽕 선배가 괜찮냐고 물으면 여자는 내 몸은 부서져도 상관없지만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질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착한 척을 덤으로 선보여줘요. 체육대회가 끝나면 저녁 타임 요리 경연대회에 돌입해요. 장금이로 빙의한 여자가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찌개를 끓일 때 물이 먼저인지 김치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먹어만 봤지 끓여본 건 처음이니까요. 여자는 앞뒤좌우 눈치를 본 다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을 커닝해요. 엄마의 말대로 끓이긴 끓였지만 김치찌개 맛이 아니에요. 고춧가루를 좀 더 추가해요. 더 이상해졌어요. 설탕을 넣어봐요. 완전 이상해졌어요. 이때 TV에서 본 비장의 무기 라면 스프가 생각나요. 원래 이 맛이에요. 신기해요. 여자는 스프가 신비의 요술가루로 느껴져요. 이때 찐뽕 오빠가 다가와 여자의 김치찌개를 맛봐요. 오빠의 요리 품평을 기다리는 것이 대학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보다 두근두근 더 떨려요. 이때 찐뽕 오빠가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올려줘요. 먹어본 맛인데? 경사났네 경사났어요. 역시 이 맛에 요리하나 봐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드디어 요리 시간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에요. 이때 웬 차에서 아저씨 복학생 3인방이 우르르 내려요. 저 아저씨들은 MT도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 시골까지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구리구리 3인방 중 가장 구린 왕구리가 급히 오느라 밥도 못 먹었다며 여자가 끓인 사랑의 김치찌개를 퍼먹기 시작해요. 당장 쫓아가 왕구리의 숟가락을 꺾고 싶지만 찐뽕 오빠와 친해 보여요. 오빠를 봐서 참아주기로 해요. 드디어 MT 하이라이트 술자리가 시작됐어요. 다 같이 건배를 외친 다음 술잔 파도를 타요. 이때 마녀 선배가 여자를 노려보며 첫 잔은 무조건 원샷인 거 모르냐, 넌 어디서 술을 배운 거냐며 몰아세워요. 여자는 사슴 눈망울로 세팅한 뒤 찐뽕 오빠를 바라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주책바가지 왕구리 아저씨가 여자의 흑기사가 되겠다며 여자의 잔을 털어 마셔요. 그러더니 왕생색 똥폼을 잡으며 나중에 말할게. 소원은 나중에 말한대요. 저 아저씨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369 게임, 007빵 게임, 이미지 게임 등등. 술 먹기 게임이 한 바퀴 돌면 하나둘 꽐라가 되어 쓰러지고 무리지어 놀던 모임은 3355 소규모 모임으로 변해요. 한쪽에선 한 선배의 연애사가 흘러나오고 한쪽에선 신입생 친구 지지배가 울고 있고 한쪽에선 왕구리 아저씨가 우리 과 미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는 왕구리의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듣고 있는 찐뽕 선배 밖으로 꼬셔내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여자가 술에 취해 머리가 아픈 듯 머리를 짚고는 찐뽕 오빠만 들리도록 아 머리 아파 바람이나 쐴까 라는 말을 찐뽕 오빠에게 살짝 흘려주어요. 이것은 난 너무 취했으니 찐뽕 오빠가 나랑 같이 나가 바람 좀 쐬어달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일장 연설을 뿜어내던 왕구리 복학생 선배가 나 역시 머리가 아프니 같이 바람을 쐬자며 여자를 쫓아 밖으로 나와요. 구리구리 왕구리 복학생 선배와 냇가에 이르렀어요. 여자는 1분 1초라도 빨리 이곳에서 탈출해 방으로 고고싱하고 싶어요. 괜히 속이 안 좋은 척을 해봐요. 이것은 제발 들어가잔 뜻이에요. 그런데 선배가 등을 두드려대요. 완전 쏠려요. 이때 왕구리가 바람을 쐴 동안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며 물수제비를 뜨기 시작해요. 여자는 제발 그만하고 들어가잔 의미로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헐, 이 눈치 없는 왕구리가 박수를 받자 밤새도록 물수제비를 뜰 기세예요. 하늘은 굉장히 슬플 거야. 여자는 차라리 술에 취해 잠든 척하기로 해요. 그런데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느끼한 눈빛 레이저를 여자에게 쏘아대요. 여자는 할 수 없이 친구들에게 구원의 SOS를 치기로 해요. 잠시 후 구원병들이 나타나 여자를 구해줘요. 여자는 지금이라도 찐뽕 오빠가 있는 술자리로 고고싱 하고 싶지만 저 왕구리가 또 들러붙을 것 같아요. 참기로 해요. 다음 날 아침 여자가 깨어나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왕구리에 난방이 덮여져 있어요. 이 더운 여름날 난방이라니.
멋져 보이고 싶은 왕구리 아저씨의 속이 빤히 보여요. 여자는 짜증이 솟구치고 온몸엔 소름이 돋아요. 얘들아 라면 먹자. 이때 찐뽕 오빠가 큰 냄비를 들고 들어와요. 후배들에게 줄 사랑의 라면이래요. 역시 찐뽕 오빠는 후배를 생각하는 자상하고 멋진 대인배예요. 여자의 눈에 하트 100만 개가 피어올라요. 이때 띠링. 어젯밤 왕구리 아저씨에게 잘 잤냐, 속은 괜찮냐는 문자가 와요. 여자는 너 때문에 다 뒤집어졌다. 분노의 단문을 보낼까 하다 그냥 스팸으로 등록해요. 여자는 다신 왕구리와 눈도 맞추지 않을 거라 마음먹으며 찐뽕 오빠의 사랑의 라면을 먹어요.